자, 이번 시간에는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적정 곡선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간단한 게 바로 이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이죠. 자, 왜 제일 단순할까요? 강산, 물에 들어가서 100% 헬이 돼서 H 플러스를 내놓죠. 강염기도 100% 헬이 돼서 OH 마이너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100% 반응해가지고선 물이 돼버리죠. 이렇게 상황이 단순해요. 자, 반면에 뒤에 나오는 뭐 약산이나 약염기, 다양성자산 얘네들은 어때요? 이제 물질들마다 Ka, 뭐 Kb, K1, K2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게 거동을 하죠. 이런 것들 또 다 따져줘야 되고 복잡합니다. 얘네들은 100% 반응하기 때문에 따로 K값이 없죠. 자,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이 뭐 단독으로 출제된다 이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이런 좀 더 복잡한 적정 곡선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어떠한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 적정 곡선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첫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요. pH라는 것은 로그로 되어 있는 척도다 이겁니다. 더 정확히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몰농도죠. pH가 1만큼 변하면은 H 플러스의 몰농도는요 10배가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pH가 2만큼 변하면 얘는 100배가 변한 겁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걸 우리가 이 적정 곡선에다 적용을 해보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아주 단순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적정 곡선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요. 적정을 할 때 pH가 일정하게 상승한다든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완만했다가 뭐 가팔러졌다가 다시 완만해졌다든지 어떤 복잡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이제 패턴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왜 완만하고 완만한 건 뭐고 가파른 건 뭐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더 복잡한 적정 곡선의 그런 패턴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시약이죠, 지시약. 우리가 이런 적정에서 지시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시약의 변색 원리는 요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적정 곡선에다가 지시약을 직접 적용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변색 원리 같은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강산의 강염기를 적정한다는 게 어떤 상황이냐? 간단하죠. 여기 HCl 강산 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0.1 몰농도의 100ml로 잡죠.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강한 염기 NaOH 용액이 있고요. 역시 0.1 몰농도의 부피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요 코크를 열어가지고선 NaOH를 똑똑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잘 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pH를 측정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이라는 게 뭡니까? 그죠? 적정 곡선이라는 것은 가해준 표준 용액의 부피가 X축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가해준 NaOH의 부피가 X축이 되고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이 pH가 Y축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NaOH를 가하기 전에는 그냥 HCl 용액이잖아요. 그러니까 pH가 되게 낮아요. 그러다가 NaOH를 계속 가해주면 pH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갈까요?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pH가 처음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당량점 근처에 도달하면 당량점이 뭐예요? 이 원래 들어있던 H 플러스의 개수랑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1대1이 되는 그 순간을 얘기하죠. 이 경우에 이제 100ml의 NaOH를 가할 때인데요. 그러면은 거의 수직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급격히 상승해서 또다시 이렇게 완만해져요. 자, 왜 이런 패턴을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패턴의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다른 여러 가지 적정 곡선도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수치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패턴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상황을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이 HCl 용액이라는 건 뭐예요? 물에 들어가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죠.
근데 이 Cl-는 물에 들어가서 아무런 산염기적 거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무시를 하겠습니다. 자, 또 여기 있는 0.1몰 농도 100ml라는 게 뭐예요? 이 100ml 안에 이제 0.1몰 농도로 녹아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이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몰 농도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편의상 이 안에 H가 100개가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100만큼이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산염기 반응을 거쳐가지고선 H의 몰 농도가 이제 이 안에서 10개로 줄어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몰 농도인 셈이에요? 일정한 부피에 100개가 있을 때 0.1몰 농도라는 거는 10개 있으면 그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0.01몰 농도가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개수로다가 간주를 할 테고, 그 다음에 NaOH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물에 들어가서 Na+랑 OH-로 해리가 되는데, 얘도 아무런 산염기적 거동을 안 해요. 무시해도 되고, 이제 OH-에 들어간 개수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도. 자, 만약에 0.1몰 농도 NaOH 100ml를 가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간 OH-의 개수는 몇 개인 셈인가요? 이 기준으로 볼 때. 똑같이 100개인 셈이죠. 예. 0.1몰 농도 100ml 안에 들어있는 HCl이 100개라면 0.1몰 농도 100ml 안에 들어있는 NaOH의 개수도 역시 100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수로다가 일단 간주를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단순화시킬 게 필요한데요. 뭐냐면은 NaOH를 계속 가해주면요,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그죠? 용액의 부피가 늘어나게 되겠죠. 100ml 안에 계속 NaOH를 넣어주니까 이 부피가 점점점 올라갈 텐데, 자, 이 부피가 올라가서 생기는 pH의 영향은요, 되게 미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비커 안에 H가 지금 100개가 있어요. 자, 물을 더 넣어가지고선 얘가 부피가 2배가 됐습니다. 근데 H가 똑같이 여전히 100개가 있다고 간주를 해봐요. 자, 그럼 pH가 얼마냐? 얘는 역시 우리가 아까 봤듯이 0.1몰 농도니까 pH 1이지만요. 얘는 뭘까요? 희석이 됐으니까 약간 더 크겠죠. 얼마나 더 크냐? 0.3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왜 0.3이냐면은 로그 2가 0.3인 거죠. 그래서 얘는 한 1.3밖에 안 돼요. 거의 미미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NaOH를 넣어주면서 부피가 계속 팽창하지만 이 부피의 팽창 효과는 그냥 무시를 하고, 예, 이따가 이제 중요한 것들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상황을 단순화시켰으니까 H가 일단 100개가 있어요. 그리고 OH-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pH는 얼마인가요? pH는 당연히 이 H 플러스 0.1몰 농도니까 pH가 1입니다. 1. 자, 여기다가 이제 OH-를 하나하나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OH-랑 H 플러스랑 반응해서 바로 물이 돼버리죠. OH-를 만약에 10개를 가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H 플러스가 그 안에 몇 개가 남게 돼요? 10개랑 10개 반응해서 싹 없어지고 H 플러스는 90개밖에 안 남게 되겠죠. 그 안에는 역시 OH-가 없습니다. 지금. 자, OH-를 계속 더 가해가지고요, 90개를 가했어요. 90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넣어준 OH-랑 있던 H 플러스가 다 반응을 해서 없어지고 그 안에는 OH-는 거의 없고요. H 플러스만 10개가 남아있는 셈이겠죠.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지금 100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죠. 자, pH는 로그로 되어 있는 척도죠.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이기 때문에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pH는 1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럼 pH가 뭐가 될까요? 그죠? pH가 2가 됩니다. 자, OH-를 90ml를 넣어주니까 pH가 1만큼 상승했어요. 90이면 얼마큼일까요? 한 2쯤이 되죠? 예. 90 넣어줄 때까지 pH가 1밖에 상승을 안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워낙 그 안에 H 플러스가 원래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그 다음에 99까지 넣었다고 해볼까요? OH-를 99를 넣으면 그 안에 H 플러스는 몇 개만 남게 됩니까? 다 반응하고 한 개만 남게 되죠. 물론 OH-는 역시 99개 반응해서 다 없어졌어요. 지금 99개가 남아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10에서 1로 10분의 1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pH가 어떻게 됐을까요? pH는 3이 됐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90만큼 가했을 때 pH가 1이 상승했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9만큼 가해도 pH가 1이 상승하죠. 자, 9만큼 가해도 pH가 1이 상승해요. 좀 더 가파라졌겠죠. 자, 99에서 99.9만큼 조금 0.9만큼 더 첨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H 플러스의 개수가 0.1개로 변하겠죠. 다 반응해서 없어지니까. 그럼 또 pH 4가 됩니다. 99.99 그러면 0.01이 되고요. pH는 5가 돼요. 자, 어때요? 처음에는 90만큼, 그 다음엔 9, 그 다음에 0.9, 0.09에 의해서 pH가 1씩 상승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당량점에 도달해서는 굉장히 가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요 원인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당량점에 도달을 했어요. OH-를 100개를 딱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안에 H 플러스랑 OH-가 싹 다 반응해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없어져 버릴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 이때 항상 성립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어주든 주어지지도 않든 항상 성립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 조건이죠. 10의 14승이라는 거. 얘를 KW라고 하죠. 이거는 평형상수예요. 예. 온도만 변하지 않으면 항상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해도. 이때도 역시 성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얼핏 보기에는 OH-랑 H 플러스가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단 얘기예요. 물의 자체 해리에 의해서 H 플러스도 0.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OH-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됩니다. 결국 pH는 뭔가요? pH는 7이 되는 거죠. 자,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에서는요, 당량점에서의 pH가 7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전에도 염용액의 산염기적 거동에서 공부를 했었죠. 왜냐면은 Na 플러스랑 Cl-가 아무런 산염기적 거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단순한 소금물이기 때문에 pH가 그대로 7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NaOH를 또 계속 첨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NaOH의 양이 이제 남아돌게 되겠죠. 그죠? 남아돌게 됩니다. 왜냐면은 OH-가 아까는 H 플러스랑 반응해서 계속 족족 없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반응을 할 H 플러스가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OH-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pH가 어떻게 될까요? 급격히 상승을 하겠죠. 왜 그래요? 지금 요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걸 이제 OH-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10의 7승에다가 아주 조금만 넣어도요. 그거의 10배가 상승하고 또 조금만 넣어도 그 10배 상승하고 또 조금만 넣어도 그 10배 상승합니다. pH가 급격히 상승하는 거죠. 여기서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랑 여기서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또 다시 왜 완만해집니까? 그죠? 여기서는 이제 아주 조금만 넣어도 10배씩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는 9만큼을 넣어줘야지 10배가 상승하고 또 90만큼 넣어야지 10배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충분한 OH- 농도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거의 10배 농도로 높이려면 더 많은 양의 OH-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pH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대칭적이죠. 예. 자, 그럼 이제 pH가 뭘까요? 여기선 1인데 여기선 뭘까요? 13일까요? 자, 우리가 가해준 이 부피를 완전히 무시한다면은 13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13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그죠? 약간 작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0.1 몰농도 NaOH라면은 pH가 깨끗하게 13인데 얘는 지금 여기 들어있던 HCl에 의해서 희석이 된 상태잖아요. 그죠? 희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몰수의 OH-가 더 큰 부피에 희석이 되어 있는 거고 pH는 13보다는 조금 낮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런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패턴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예제 17.6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에서 구체적인 pH를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예. 자, 이런 거를 자세하게 계산하려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크게 보고 상황을 이해해서 상황을 단순화시키면요 거의 뭐 계산 없이도 그냥 암산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은 NaOH 0.1 몰농도짜리 용액을 집어넣는 거죠.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역시 0.1 몰농도 HCl 용액 50ml에다 집어넣습니다. 50ml. 자, 얼마큼을 집어넣냐면은 49ml를 집어넣었을 때 또 51ml를 집어넣었을 때 각각의 pH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구체적인 계산을 하기 전에도 이 산염기 적정 곡선의 기본 패턴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대략적인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적정 곡선이 어땠나요? 지금 HCl 0.1몰 농도 50ml죠. 그냥 쉽게 HCl이 50개 들어있다 이렇게 간주를 하시면 돼요. 그럼 NaOH 몇 개를 넣어주면은 당량점에 도달합니까? 역시 50개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농도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50m를 가할 때 당량점에 도달을 해요. 50. 자, 어때요? 50 근처까지는 거의 pH 변화가 없다가 50에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완만해집니다. 자, 49는 어디 있는 거예요? 49. 당량점에 바로 못 미친 왼쪽이죠. 당량점에서 1ml 모자랍니다. 자, 51은 어떤가요? 역시 당량점에서 1mm 더 나간 아주 가까운 점이에요. 어떨까요? 아주 가깝긴 하지만 얘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pH는 꽤 이렇게 올라가고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당량점 50에서 1만큼 모자르고 1만큼 남기 때문에 pH 7을 중심으로요. 당량점의 pH가 7이라고 그랬죠. pH 7을 중심으로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똑같을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어때요? 구체적인 계산을 하지 않아도 적정 곡선의 패턴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pH가 얼마일까요? 49ml일 때 얼마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HCl이 50개가 있는데요. 그 안에 NaOH를 몇 개를 가해준 거예요? 49개를 가해준 거죠? 예. H 플러스 50개 있었는데 거기에 OH 마이너스 49개를 가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반응하고 뭐만 몇 개 남나요? 다 반응하고 H 플러스만 한 개 남는 거죠. 자, 우리가 pH를 계산하려면 H 플러스의 몰농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H 플러스의 몰농도가 맨 처음에 0.1 몰농도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50개가 있을 때 0.1 몰농도였는데 지금 몇 개로 줄은 거예요? 한 개로 줄었죠? 50분의 1로 줄은 겁니다. 그죠? 중화 반응의 결과 H 플러스의 몰농도가 5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단순히 50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근데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한 가지 조건을 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NaOH를 똑같은 양을 가하면서 지금 50ml나 49ml나 거의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부피로 따질 때. 그렇기 때문에 50ml 안에 50개가 들어있다가 이제는 100ml 안에, 사실은 99지만 100ml 안에 한 개가 들어있는 셈이죠. 그죠? 부피도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농도가 반으로 또 줄어듭니다. 자, 요게 최종적인 H 플러스의 몰농도예요. 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암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pH는 3이에요. 3. 자, 요게 3이다 이겁니다. 얘가 3이에요. 3.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계산 안 해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게 4만큼 차이 나면 얘도 역시 4만큼 차이가 나죠. 대칭적이니까. 그래서 얘는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H 플러스가 50개가 있는데 OH 마이너스가 51개가 가해진 셈이죠. 그럼 다 반응하고 OH 마이너스만 한 개가 남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0.1 몰농도인데 그게 50개 들어있는 거였는데 그거에 50분의 1로 감소를 했고 또 적정을 하면서 부피가 2배로 팽창했습니다. 그럼 농도는 반으로 줄어들겠죠. 역시 똑같이 되는데 얘가 뭐예요? 이제 OH-의 농도다 이거죠. 역시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지시약이 적정 과정 동안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 봤던 표인데요.
여러 가지 지시약이 어떤 pH에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가 나타내는 그런 표죠. 예를 들어서 메칠레드다. 그러면은 pH 한 5를 중심으로 더 낮은 산성용에서는 빨간색을 띠다가 더 높은 염기성에서는 노란색을 띱니다. 또 페놀프탈레인 같은 경우는 pH 한 9보다 낮은 pH에서는 무색이었다가 9보다 높으면은 이렇게 분홍색을 띠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많은 지시약이 있지만은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우리가 약산 취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전부 다 HA가 H 플러스 더하기 A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약산이랑 똑같이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약산하고 이 지시약이 뭐가 다른 거죠? 그쵸, 바로 지시약은 HA랑 A 마이너스의 색깔이 다른 물질입니다. 예. HA랑 A 마이너스의 색깔이 다르기만 하면 얘는 뭐든지 다 지시약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약산이니까 분명히 pKa가 있겠죠. pK랑 똑같은 pH다. 만약에 pK가 얘처럼 지금 5다. 자, pH도 5예요. 그러면은 HA랑 A-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당연히 1대 1이 되는 거죠. 예. pH가 6이면 어때요? 얘가 1대 10입니다. pH가 4면은 얘가 10대 1이죠.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죠. 예. 우리가 그 전에 핸더슨 하셀바크식에서 다 했던 겁니다. 아주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메칠레드가 pH 5에서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1대1이니까 주황색을 띠겠죠. 근데 pH 6에서는 어떨까요? pH 6에서는 노란색이 10배가 더 많아요. 예. 산성일 때가 빨간색이고 얘가 빨간색이고 얘가 노란색입니다. 메틸레드는. 자, 노란색이 더 많으니까 그냥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1대 10이든 1대 100이든 그대로 노란색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pH가 낮을 때도 마찬가지죠.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10배가 많으면 그냥 걔는 빨간색이에요. 1대 10이든 1대 100이든 그냥 똑같은 빨간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시약은 언제 가장 이 색깔이 민감하게 변합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더 이상 우리가 색깔 변화를 못 느끼고 얘랑 얘가 1대1일 때 바로 pH는 pKa일 때 그죠? pH는 pKa일 때 이 지시약은 가장 민감하게 색깔이 변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죠. 자, 그럼 이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적정 곡선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우리가 적정을 할 때 왜 지시약을 사용합니까? 바로 당량점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지시약은 당량점에서 색깔이 민감하게 변해야 됩니다. 만약에 민감하게 변하지 않든가 아니면 아예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지시약으로서 아무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지시약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강한 산과 강한 염기의 적정에서는 어떠한 지시약을 사용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당량점을 알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강한 산과 강한 염기는 적정 곡선이 어떻게 됐었어요? 당량점 근처에서 pH가 급격히 상승했었죠. 자, 계산을 해봤죠. 우리가 대충 1에서 10일까지 이렇게 되는데 13까지 되는데 pH가 한 3에서 11 정도까지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합니다. pH 3이었던 용액에다가 NaOH를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바로 pH 11이 돼버리죠.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자, 지시약은 언제 색깔이 변했었죠?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외부의 pH랑 자신의 pKa가 같을 때 가장 민감하게 색깔이 변합니다. 자, pH가 지금 3에서 11까지 순식간에 변하면은 어떤 지시약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 범위 안에서 색깔이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죠? 지시약의 pKa의 범위가 3에서 11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뭐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어땠어요? 아까 표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지시약이 pK가 3에서 11 사이였죠. 예.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에서는 대부분의 지시약을 다 사용해도 우리가 당량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메칠레드를 생각해보죠. 메칠레드는 pK가 5입니다. pH 5에서 가장 색깔이 급격하게 변해요. 자, 그럼 어때요? 지금 pH 5에 약간 모자랄 때는 지금
그 빨간색입니다. 근데 pH 5를 조금 넘었으면 노란색으로 변해요. 근데 그 pH가 그만큼 변하는데 필요한 NaOH의 부피가 얼마큼이라는 거예요. 아주 극미량이죠. 아주 극미량에 의해서 예, pH가 뭐 4에서 6으로 순식간에 변하고 색깔도 순식간에 변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지시약이 되는 거죠. 당량점 근처에 색깔이 딱 변했으니까. 얘뿐만이 아니죠. 페놀프탈레인처럼 pK가 한 9 정도 됐었죠. pH 9 정도에서 색깔이 변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급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pH 8에서 10 사이에서 이 색깔이 변한다고 할 때 pH 8과 pH 8에다가 아주 극미량의 NaOH만 가해도 pH 10이 금방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당령점 근처에서 페놀프탈레인의 색깔도 순식간에 딱 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강한 산과 강한 염기의 적정 곡선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다시 복습을 해보면요. 첫 번째, 당량점 근처에서 급격히 상승한다. 두 번째, 당량점에서의 pH는 정확히 7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당량점을 알기 위해서 대부분의 지시약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이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뭔가요? 바로 약산의 적정 곡선이죠. 예. 약산의 적정 곡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